다음 신살이 작용을 보겠습니다. 이모일주에게 을사년에는 사화 역마살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 사화 역마살은 십성론의 관점에서 일간 임수에게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모일주는 을사년에 일적인 영역의 확장과 인간관계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서 부작정 영역과 관계만 확장해 놓으면 오히려 기운만 빠지고 자신의 돈과 시간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모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영역과 관계를 넓히지 않는 것이 좋고, 자신이 그동안 해오던 일과의 연계성에 있어 너무 비약이 심한 완전히 생소한 일에 도전하는 것은 더없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모일주 일지오화는 도화살의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오화의 지장간 안에는 병화 편제, 정화 정제, 기토 정관의 기운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일주는 겉으로 꾸밈이 많을 수 있고 화려하면서도 정리된 느낌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주변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화살의 기운이 재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적 성취와 작품 활동과 같은 현실적 구현을 통해 주변의 인정과 관심을 끌어오는 만큼 본인 스스로도 계속 외부적 현혹이 되고 바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모일주가 인성의 기운이 없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기만족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채우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모일주는 사주 전체를 볼 때 인성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면 종교나 명상 또는 사람을 통해 심리적 안식처를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도 도화의 기운에 휩쓸리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근본적 만족을 위해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을사년에는 이러한 이모일주의 기본적인 도화살의 특성에 더해 역마살의 기운이 도래하는 만큼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려는 느낌으로 방만해질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모일주 본인 스스로가 너무 과열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면 한 번씩 자중하고 조용히 관조의 시간을 가지면서 속도 조절을 하면 좋습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이모일주 일지오화를 기준으로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망신살이 되고 오화는 장성살이 됩니다. 을사년에 망신살이 작용한다는 것은 긍정과 부정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망신살의 여감 자체는 부정적 느낌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망신이라는 것은 공개적 주목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존재감 없는 사람은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도 무관심으로 끝나거나 지근거리의 문제로 끝납니다. 하지만 존재감이 강한 사람의 경우는 공개적 망신이 되고 그 파급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망신을 제대로 당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의 위치에 올라 있거나 오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의미하며 주변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의 기존 영역을 벗어나 새로움으로 확장해 가자면 어쩔 수 없는 손가락질은 따르기 마련이고, 그것을 지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기에 망신살의 작용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성을 향한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모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망신의 기운이 자신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어할 필요가 있지만, 망신 그 자체가 두려워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을 건 없습니다. 물론 망신살이 12운성론의 관점에서 건록과 비교되는 면이 있는 만큼 건록의 강점을 이해하여 무모한 돌파보다는 노련하고 유연하며 완숙미 있게 대처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다만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자,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는 돈의 씀씀이에 있어 구설과 부정성이 따르지 않도록 절제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모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천을귀인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천을귀인은 그 자체로 인간의 욕망을 모두 충족시켜 주어서 큰 부를 획득하고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히 큰 무리가 없도록 균형 잡힌 평범함에 가까운 기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을귀인의 기운이 도래한다고 알아서 그 기운이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그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 균형을 잡으려 노력할 때 천을귀인의 기운도 그 긍정성을 더하여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모일주는 을사년에 재성 혼잡과 더불어 재성으로의 과한 쏠림이 있을 수 있기에 본인 스스로 해야 할 바와 하지 않아야 할 바를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균형 있게 현실적 목표를 추구해 간다면 충분히 긍정적 한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모일주 일지오화는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일간 임수를 기준으로 태의 흐름이 됩니다. 태는 엄마의 뱃속에 아기의 씨앗이 자리 잡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신체 발현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느낌이 있습니다. 많은 가능성을 가졌지만 불안정하다는 것은 주변의 기운 상황에 따라 그 기운에 휩쓸리면서 그 기운에게 힘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태의 기운은 경험의 완숙미가 있으면서 안정적이고 일관적 힘을 발휘하는 기운과 함께 할 때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일주에게 이 태의 기운이 정제가 되는 만큼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현실 속에 구현하려 바쁘게 움직일 수 있고 무언가 창작 활동에 있어 개방적이고 유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두서없이 불안정하게 이것저것 욕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의 기운에 대해 을사년에는 절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절은 기운의 소멸과 생성의 중간에 해당하는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마치 테니스의 그물 위에 테니스 공이 걸쳐져 있는 느낌과 같습니다. 이는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극단적 반전과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이 을사년의 절의 기운은 이모일주의 태의 기운과 함께 작용하기에 강한 일관적 흐름보다는 큰 변화와 변동 속에 놓이게 됩니다. 게다가 태와 절의 기운 모두 가시적으로 구체화된 재성의 기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모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눈에 띄게 변화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배가 예측 가능한 물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용돌이치는 큰 물길로 말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 새로운 큰 물길을 잘 헤쳐나간다면 새로운 기회와 결실을 얻을 수 있지만 그 큰 물길에 휩쓸려 버린다면 기존의 것들마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모일주는 배의 중심을 잘 잡고 일관적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아니면 마치 파도를 타는 것처럼 새로운 물길의 흐름에 리듬감을 가지고 동조하면 좋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심호흡을 하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마음을 근간으로 한 해를 보내면 좋을 것입니다.